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납세자 방송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법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할 내용은 세법의 학문적인 깊이 있는 사항을 다룬다기보다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테마별로 정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무 지식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조세가 무엇인지, 조세의 정의, 그리고 조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금이라는 단어와 조세라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금이 무엇인지, 즉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오래전에 작고하신 최명근 교수님의 그 저서 세무학 강의에서 조세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즉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자, 이 정의를 지금 제가 읽었는데요. 이미 세무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처음 이 세법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세 정의에는 5가지 특징이 내포되고 있는데, 이 특징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5가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 조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5가지 특징을 설명드린 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가 갖고 있는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자, 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죠.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조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제가 세법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과금 있죠.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들 전기세, 수도세 이런 용어를 덜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부과를 하지만, 물론 한전은 국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세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혹은 전기료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수도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죠. 수도요금, 수도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 조합에서 부과하는 혹은 회비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 즉 조세와 구분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세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국가,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자, 첫 번째 특징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조세를 부과할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재정활동을 하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뭐 국방, 치안,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죠.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 재정 수입은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에 또 구분되는 개념이 있어요. 위법행위의 제재 수단으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이런 것들은 조세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세는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그 목적인데 오늘날에는요, 이 조세를 통해서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경비 충당 수입에 확보할 목적으로, 즉 재정 수입의 확보 목적으로 조세를 걷어들이는 이것을 1차적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 이것을 2차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정책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세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막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경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정책적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걷어들여서 못 사는 사람한테 분배하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조세를 걷어들이는 이 목적은 1차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오늘날에는 2차적인 목적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2차적인 목적의 역할이 더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조세의 특징은 조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세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그 법률상 요건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것인지, 소비에 대해서 부과할 것인지 그 대상이 정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기초 단위가 정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냐 세율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은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정해지면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쌍방을 얘기하는 거죠. 과세권자, 즉 과세권자는 누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그 의무자, 이걸 합쳐서 우리는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이 되면 당사자는 의사와 관계없이, 즉 과세권자가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이 됐는데 부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도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세금을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강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모든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조세는 직접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된다. 여기서 급부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얘기해요. 혹은 혜택. 영어로 얘기하면 benefit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를 많이 납부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그래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세금을 적게 냈다 그래서 보상을 적게 해주고, 그렇지 않죠? 세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국방이나 치안, 사회복지 혜택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납부한 조세와 비례해서 직접적인 반대 급부, 즉 개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뭐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경찰한테 전화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빨리 오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오지 않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 조세는 직접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조세는 금전납부입니다. 즉 현대 경제는 화폐 경제 시대이죠. 따라서 조세는요, 금전으로, 즉 화폐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화폐로 납부하는 것이, 자,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뭐 국세 중에서 상속세인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그러나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특징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다섯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고 그 조세의 정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본다 그랬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조세의 정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과 지금의 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그렇죠?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느낌이 다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테마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